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오늘부터는 경남교육의 빛을 밝히는 경남교육온에 대해서 공약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드리는 공약은 교육감이 되어서 제가 시행할 정책을 10가지로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군, 단위, 교육자치를 열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지역은 인구가 과잉되어 있고 군 이하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매년 학교를 줄여야 될 판입니다. 반대로 시지역 인구 집중 지역에는 인구가 과밀해서 학교를 더 지어야 되고 도시에서도 공동화되는 데는 학교가 폐교되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도교육청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지역 사정을 정확히 하는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군지역 교육자치입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 시군교육장을 공모하겠습니다. 시군교육장 공모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래 교직생활을 했다거나 그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 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군교육장의 공모의 핵심 취지지만 또 다른 취지는 뭐냐면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권력을 시군교육청으로 분산함으로써 시군교육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책임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군교육장 공모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도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육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명칭은 다르고 모습은 좀 다르지만 현재 있는 기구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산과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교육위원회에서 받은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이 움직인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혼란이나 여러 가지 인사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청원권이 현재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와 같이 지역이 소멸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내서 그 주민들이 무슨 생각으로 교육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청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주민청원 시스템에 따라 도교육청이 움직이고 지역교육청이 움직인다면 지역 소멸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지역 소멸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시군단위 교육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오늘은 교육공약 두 번째 시간, 학교 교사에게 힘이 되는 교육행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모든 교육행정의 중심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행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설계 단계부터 미리 꼼꼼히 챙겨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그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우고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작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경남도 내에 있는 모든 유초중고 학교의 안전 문제를 총괄 관리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사나 다른 행정실의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중앙기구에서 도교육청에 승한 기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도교육청에 명령을 하달하고 중간에서 수집하는 기능으로 거의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권한을 분배하고 지역교육청이 지역의 문제를 책임지고 지역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을 통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중에서 마치 지금 행복학교처럼 행복교육지원청을 정해서 그 행복교육지원청의 행정 업무와 교사, 관리,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를 모범 사례로 만든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이 그 문제를 동시에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남교육 전체가 하나의 큰 울타리를 가지고 그 울타리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오늘은 교육공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혁신의 빛을 밝히는 교육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 개입하여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의지와 교육청의 행정적 노력, 그 외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고교학점제 폐지입니다. 물론 경상남도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 대한민국 18개 시군 시도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고교학점제 폐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교장 공모제를 지금보다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갈수록 내부형 교장 공모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가능한 자리를 늘리고 결국은 교사가 학교의 교장으로 내부형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 행정이나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되어 있는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반드시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설득을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교육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 입법을 새롭게 이끌어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는 법령을 개폐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어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오늘은 교육공약 네 번째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는 이전 교육감 시절에도 매우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은 현재 학교에 있는 업무 대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새롭게 판을 짜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에 현재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역교육청을 지역에 맞게 앞서 교육공약 1에서 이야기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된 교육장이 각 지역에 맞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주관하고 그 업무를 학교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클릭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학교의 재정, 기타 학폭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현재도 지역교육청에 그러한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서 교사들이 부담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원클릭 시스템은 행정이나 특별한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원클릭 시스템은
학교 행정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청소년 문제, 비행 청소년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현재도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장 중심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대한 학교에서 끝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에게 최대한 재량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도 해결이 어려우면 그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오늘은 경남교육 2026 10대 과제 5번째 시간입니다.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남교육원에서 5번째는 미래의 사회를 열어갈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미래 사회는 오지 않는 사회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오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살고 있는 사회의 연장이 미래 사회인 셈이죠. 그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5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전환 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점점 달라지는 기후위기와 점점 가혹해지는 기후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담보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교육은 생태전환 교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마을 교육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을 교육이 학교 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잊어버린 도의회의 폭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예산을 되살려서 마을 교육과 학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자치 활성화, 학생 의사를 반영한 복장 자율화입니다. 학생 자치는 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학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의사 조율 과정이 좀 더 원활해지고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가 자기 삶의 공간임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각 학교에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고 있고 동시에 교복을 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교복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자치가 되면 교복이 필요 없다고 자치 의결이 되면 교복을 아이들이 입지 않고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교복이라는 것이 학생 자치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교복이 있으면서도 교복을 잘 입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 자치를 통해서 교복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고 그 예산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방향의 좋은 교육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학생조례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간답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특별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자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자신이 민주적 의사를 통해서 학교 일에 또는 학교 행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학생도 민주시민으로서 또는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고 그 학생인권 조례를 위해서 경남교육청 또는 다른 유관기관들이 모두 노력하여 조례 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미래사회를 열어갈 민주시민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교육 2016 10대 과제 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적고 도시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에 육박하고 심지어 25명을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20명이 넘지 않도록, 그러면은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 교실 수의 문제, 예산의 문제, 교사 수의 문제, 여러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학생들이 최소한 20명 이하의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톡톡 및 전체 학생 단말기 보급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이유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단말기 관리를 해보신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문제는 단말기 사업을 통해서 지나친 예산이 들어갔고 동시에 단말기를 관리하는 데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더 문제는 그 단말기가 아이들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지 않는 단말기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심지어 단말기를 한 곳에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없는 일을 이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톡톡도 그 단말기가 구성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톡톡 사업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결국 학교는 문해력 향상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문해력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책을 읽는데, 공부를 하는데, 교사와 대화를 하는데 모두 문제점을 줍니다. 문해력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고안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특수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미용이나 요리, 제과, 제빵 등은 있지만 반려동물 케어가 새로운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남학생들 사이나 여학생들 사이에 경호, 연예인 매니지먼트 이런 종류의 일도 새로운 특성하고 학교에 어떤 설치가 필요한 그런 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케어, 경호, 매니지먼트 그 외에도 학생들의 수요와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특성학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특성학 운영의 교육과정을 짜는데 그 시차가 최소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줄여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출 수 있도록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매우 신중하고 동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남교육 2016 10대과제 6번째 마치겠습니다. 경남교육 2016 10대과제 7번째 학부모 부담 경비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현재도 학교에 다니는 초, 중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히 돈을 징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도시학교에서 아직도 여전히 학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원의 문제 또는 전체 예산의 집행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돈을 아이들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돈을 제로로 만들고 최근에는 수능 원서비를 제로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에게 제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 중학교 교장을 4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통학 불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을 원해서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없도록, 통학 때문에 부모들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학 불편을 해소해서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여 아이들이 최소한 통학에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통학 때문에 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치과 주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이 성장기, 특히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생기는 이 시기에 치과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원히 치과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가 도교육청이 나서서 치과 주치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구강 관리를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학교의 다양한 방면의 주치의제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고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교육 2016 10대과제 8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제입니다. 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급식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현재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한 급식을 조리하는 조리 환경을 최대한 안전하게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급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 건강급식 조리 환경 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 전문 상담교사 제도를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최대한 확대하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정서적으로 보호받고 위기 학생들은 관리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초중고를 졸업하고 난 뒤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정서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상황과 매우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단지 전문 상담교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제도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마련인데 현재도 도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현재 있는 제도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어떤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 사회 여러 여건 또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호 시스템이 뭔가를 도교육청이 먼저 이해하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교육 10대 과제 오늘은 9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보육여건 개선 및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립단설 유치원은 매우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농촌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영유아 교육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유치원, 생태감성 유치원들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보건 시스템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단설 유치원은 그런 시스템이 미약하여 가능한 공립 단설 유치원, 사립 단설 유치원 포함하여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교육 2026 10대 과제 10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현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책은 청소년의 무상버스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과 도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지만 교육감으로서 최대한 노력하여 아이들의 무상버스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의 천연 석식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상황이 저녁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원으로 어디에서나 석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지역별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년 문화센터는 현재 시군 지역이나 큰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면지역, 기타 도서지역에는 문화센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지역 또는 도서지역, 소외된 지역 그런 곳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아이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